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일본의 협소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15평 연면적을 가진 주택이 되겠고요. 자, 주변 환경을 보시면 이렇게 주택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그런 동네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고요. 이 건축주를 보시면은 40대 부부라고 합니다. 늙어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만 거주할 만한 그런 임시적인 주택을 조성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 형태를 보시면은 자, 특이하게 생겼어요. 뭔가 블록을 이렇게 쌓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 자, 외벽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연 도금한 스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 형태를 조금 더 보시면은 이게 지붕이에요. 보면 이게 2층짜리 주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이게 바로 바닥에 그런 레벨이 되겠고요. 이 아래층은 이제 지하주택이 되겠고, 이 위층은 1층에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층이 없고 1층의 천장이 길게는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만약에 이 주택이 이렇게 네모나게 꽉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옆 주택하고 너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시선적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을 거고, 또 채광과 환기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은 좀 낮추고 이쪽은 쭉 높여가지고 사방에 창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채광과 환기, 그리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까지도 잘 확보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 프라이버시는 뒤에서 내부 사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옆에 뒤에뿐 아니라 앞에까지도 아주 빽빽하게 주택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 왼쪽을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반층으로 올라가면 1층, 반층을 내려가면 지하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앞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시선이 현관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으로 이렇게 반층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해보면, 여기가 이제 지붕이 되는 거예요. 이 지붕이 왜 여기 있냐, 이 앞집을 보면은 창호가 이렇게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꽤 길게 뻗어 있거든요. 이 긴 창문을 통해서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해가지고 이 식탁에서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 창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 이 지붕면만 보일 뿐 이 안쪽 깊숙이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창문을 이렇게 높이 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채광과 환기까지도 다 확보를 했다라는 아주 스마트한 설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뒤에서 본 사진이 되겠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레벨을 가지고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여기 레벨을 낮춘 이유는 이 앞에 창을 크게 뚫어서 이 남향에,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남향의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여기도 창문이 낮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되는 거고, 이렇게 옆에까지 해가지고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옆을 돌아본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렇게 TV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공간을 공적인 공간, 즉 LDK의 공간,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이 조합된 그런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살짝 뒤를 돌아본 사진입니다. 이건 키친 쪽을 본 사진이고요. 이 뒤에는 이제 북쪽인데, 이 북쪽까지도 굉장히 큰 창을 뚫어 가지고 채광은 물론 굉장히 좀 기본적인 조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래층에서 본 위쪽의 사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계단실 밑에 세탁기를 조성을 해놨고, 이쪽 골목같이 보이는 이곳에는 이제 세면대, 그리고 좌측에는 화장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골목으로 쭉 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늑한 침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여기 특징이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습니다. 채광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치 지상층에 위치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하층이 땅속으로 아주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법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층이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있죠. 그거를 천장고라고 부르는데, 이 천장고의 반 이상이 땅속에 잠겨져 있으면 그거를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반 이하로만 땅에 잠겨져 있으면 그건 지하층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층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면적을 산정할 때, 즉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따질 때는 지하층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이나 빌라를 보게 되면 반지하층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반보다 더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벽이 지하층과 접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창호도 위에다가 작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의 그런 생활 환경이 좋지는 않은데, 이 주택은 좀 다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 주택은 900mm, 그러니까 약 0.9m 정도밖에 잠겨져 있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창호도 큼직하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적 낮게 크게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은 반지하의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시면 이건 반대쪽 골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샤워실과 좌측에도 또 창호가 뚫려 있죠. 창호가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이트 플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동네에 위치한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자, 평면 보시면은 1층부터 보시죠. 자, 이쪽이 남쪽이라고 했죠. 현관 쪽이 남쪽이 되는 거고, 들어가면 널찍한 현관이 나오게 되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LDK의 공간, 공적인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려오면 여기가 세탁기가 있었고, 이 골목에 이제 세면대와 화장실, 뒤로 가면 침실, 이쪽에는 욕실이 위치한 그런 골목의 형태의 그런 반지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단면도입니다. 이 주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면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천장이 이만큼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 여기가 이제 지면이 되겠고요. 지면에서 이 지하까지 이 깊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면 라인을 쭉 가져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여기서 바닥까지의 높이보다는 딱 보더라도 더 길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아래층의 주택은 법적으로 따지면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 1층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위층은 2층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의 협소주택,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아마 반지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설계가 잘 된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